15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모든 부분 집합이 각각 적힌 크기가 같은 카드 16장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한 장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 카드에 적힌 집합을 A, 두 번째 카드에 적힌 집합을 B라고 하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 아닐 확률을 구하여라. 단 꺼낸 카드는 다시 넣는다. 복원이네요. 자, 그럼 우선 카드가 몇 장 있다고요? 16장이 있더래요. 거기에는 U의 부분 집합들이 모두 적혀 있다고 하니 어떤 카드에는 공집합도 적혀 있고 어떤 카드에는 A 하나짜리도 적혀 있고 어떤 카드에는 B 하나도 적혀 있고 어떤 카드에는 A, B도 적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쭉 해서 어떤 것까지도 적혀 있겠어요? A, B, C, D까지도 적혀 있어서 총 16개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U의 부분 집합의 총 개수는 2의 4제곱이니까 16개 맞죠? 그게 다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걸 봤더니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고 B도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건 말 너무 어렵죠? 그러면 우리 이것에 대한 여사건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 자체를 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고 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부정의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고는 또는으로 바꿔주게 될 거예요. 따라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는 이다라고 바뀔 테니까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B가 A에 포함된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하고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하여 또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더해야 되겠죠. 합집합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을 더할 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경우를 A와 B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하고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해서 더한 다음에 그럼 무엇이 중복될 거다? A와 B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웠을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한번 빼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풀이과정 한번 개괄적으로 보고 다시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도록 하세요. 해설의 맨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선 무엇부터 구하고 있냐면요.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를 구하고요. 그리고 A와 B가 같은 경우를 구하는데 그게 16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방법 1에서 뺍니다. 누구를? 해당되는 부정한 전체 경우 81은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 81은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뺍니다. 누구를? 16을. 그래야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방법의 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는 우선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카드에 적힌 집합을 A, 두 번째 카드에 적힌 집합을 B라고 했는데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나중에 일어나지만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A가 일어나고 많은 A들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B들이 일어나는데 그 B들이 일어났을 때 새로운 B들이 막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B들 중에서 무엇인 경우를 생각할 것이냐. A가 B의 부분집합인 경우 부분집합이 아닌 건 버리고 부분집합인 경우 그 경우들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설명이 아니니 B를 기준으로 A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 A가 부분집합인 것들을 찾는다. B 하나마다 어떤 모양의 B들마다 A도 수만 가지는 아니죠. 정해져 있죠. A도
U의 부분집합이니까 16가지 중에서 골랐을 텐데 16가지들 중에서 골랐을 텐데 그때도 B도 몇 가지가 되겠어요? 16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B도 16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B 하나마다 A가 부분집합이 되는지 이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과관계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설명이 길었네요. 자, 그러면 우선 전체 방법의 수는 방금 말했듯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났을 텐데 A의 방법은 16개 중에 하나를 꺼냈으니까 16가지. 순차적으로 동시에 B가 일어나는 방법도 16가지라고 하여 전체 방법의 수는 16의 제곱 25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 B가 누구인지 알아야 거기에 따른 B의 부분집합이 A였을 경우라고 찾는 거겠죠. 따라서 B를 결정하는데 B의 원소가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반개인 경우 B를 기준으로 해서 A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자, B의 원소가 4개라면 자, U 자체가 원소가 4개였으니 B의 원소가 4개라면 B는 이 A, B, C, D 4개를 다 데리고 온 경우겠죠. 4개 중에 4개를 다 데리고 와서 B를 만들었으니 이가 B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때 B는 딱 한 가지 뿐이에요. A, B, C, D 이거 한 가지 뿐이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 B가 원소가 3개인 경우 그때는 문제에서 A, B, C, D 4개 중에서 몇 개만 데려와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야 돼요. 3개만 데려와서 부분집합을 만들어야지 B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B의 종류는요. A, B, C도 되겠고요. 또 뭐도 되겠어요? A, B, D도 되고요. 또 누구도 됩니까? A, C, D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없는 것도 누가 되겠습니까? A가 없는 것 B, C, D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겠어요? 4가지가 되는 거죠. 이 4가지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 A, B, C, D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한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건 같은 뜻으로 4개 A, B, C, D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다 라고도 보겠죠. 여기서 D 제외, 여기서 C 제외, 여기에서 누구 제외? B 제외, 여기서 A 제외인 거죠. 자, 어쨌든 B를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누구인 경우 B의 원소가 2개인 경우 마찬가지 A, B, C, D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B의 원소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이때 마찬가지 B는 뭐가 되겠습니까? A, B도 되겠고요. 누구도 됩니까? B, C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됩니까? C, D도 되고요. 이걸 총 하면 42만큼의 방법이 나오겠는데요. 가지수가 나오겠죠. 그거는 4 곱하기 3, 2 곱하기 1이 되므로 2분의 4 곱하기 3이 되어서 약분하시면요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B가 원소가 하나라면 41가지 그때의 B는 다시 뭐가 되겠습니까? A 혼자 있는 거, B 혼자 있는 것도 가능하고 C 혼자 있는 것도 가능하고 D 혼자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4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원소가 빵개인 경우 그땐 B가 무엇인 거? 공집합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뭐부터 확인하신 거냐면요. B의 원소에 따른 B의 결정 방법의 수에 대해서 먼저 봤습니다. 첫 번째 줄로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B가 A, B, C, D로 결정되었을 때 B의 부분집합으로 A가 존재해야 되는데 A를 B의 부분집합 중에서 골라야 돼요. A가 될 수 있는 것의 방법의 수는 몇 가지겠어요? A, B, C, D의 부분집합이 다 A로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2의 4제곱, 하나, 둘, 셋, 넷, 원소 4개니까 그 부분집합 2의 4제곱,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겠네요. 자, 두 번째 무슨 경우를 봐야 되겠습니까? 둘째 줄 보시면은요. B가 원소가 3개라면
원소가 3개라면 그 부분집합이 A가 되려면 A가 B에 포함되려면 A, B, C 3개 중에서 3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의 부분집합이 다 A로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A가 가능한 것은 2의 세제곱계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도 2의 세제곱계, 이 경우도 2의 세제곱계, 이 경우도 2의 세제곱계, 이 경우도 2의 세제곱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선 누구를 결정하고 나서 B를 결정하는 것이 4C3. 그때마다마다 무슨 연결? 곱하기 연결. 그때마다마다 2의 세제곱계의 A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숫자 계산하시면 30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줄 마찬가지입니다. B를 결정하고요. B가 결정되어 B의 원소가 2개라는 조건 하에서 B가 원소가 2개라는 조건 하에서 A는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소 2개짜리의 부분집합들이 다 A로 가능하다. A의 가지수는 2의 제곱계. B의 원소가 1개라면 역시 B의 원소가 1개라면 A는 원소 하나짜리의 부분집합이니까 2가지가 가능하고 곱하기 연결인 거고요. B의 원소가 0개라면 B가 공집합이라면 공집합에 포함되는 A는 누구일 수밖에 없고요. 공집합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원소가 0개니까 2의 0제곱이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자, 그 방법은 한 가지. 이것도 1, 이것도 1이니까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상해서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16가지, 32가지, 24가지, 8가지, 한 가지를 더해야 81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같은 방법으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도 A를 먼저 원소가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0개짜리를 결정하여 그것의 부분집합으로서 무엇들을 B들을 결정을 하자라는 거겠죠. 그 B들을 결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이 될 테니까 81가지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어디까지 된 겁니까? 위쪽에 자, 뭐라고 된 겁니까? A가 B에 포함되는 경우 81가지 또는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 역시 81가지라고 구했는데 그 2가지가 어떤 경우라고 했죠? 그냥 더하면 겹치게 더한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어떤 경우를 빼야 된다라고 했죠? A가 B에 포함되고 이고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 즉 A와 B가 같은 경우는 2번 셌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은 경우는 누구일까요? 어떤 경우에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같은 경우는 A와 B가 같은 경우는 공집합으로 같을 수도 있고 원소 하나짜리로 같을 수도 있고 원소 2개짜리로 같을 수도 있고 1, 2 예를 들자면 그쵸? 그럼 A가 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16가지인데 그때마다 똑같은 걸 B가 선택하는 걸 테니까 B는 선택권이 없다고 보시고 총 16가지로 똑같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방법 1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경우를? 내가 찾는 경우가 아닌 경우 지금 열심히 찾고 있었죠. 256분의 이거는 16의 제곱이었고요. 자, 81 그리고 겹친 경우 한 번은 빼줘야 된다. 마이너스 16 하고 빼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28분의 55가 되고요. 약분 불가능하므로 더한 값이 정답 되겠습니다.